경남 지역 학교마다 일제 잔재 청산에 나서고 있지만 일본 왕실의 상징인 금송이 남아있거나 친일 의혹 음악가들의 교가도 여전합니다. 김해 시가 지역 생산 방역 물품을 지역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유통망을 구축했는데 참여업체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동군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새하동병원이 오늘부터 1년 동안 장기 휴업에 들어갑니다. 응급의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형 조선소와 10만 명이 넘는 조선 노동자가 있는 거제시에 조세와 노동 업무를 전담할 관서가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3.1절인 오늘 저희는 경남 지역 학교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경남교육청은 3.1운동 100주년인 지난 2019년부터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장을 다녀보니까 아직도 일본 왕실의 상징인 금송이 버젓이 자라고 있는 학교도 있었고 친일 의혹 인사의 교가를 쓰는 학교도 19곳이나 됐습니다. 김태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의 한 중학교 건물 앞에 5m 높이의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일본의 왕실을 상징하는 금송으로 일제강점기 총독 등이 기념식수로 삼았던 일본 특산 식물입니다. 1997년 개교 때 교목으로 지정해 심었는데 도내에서 유일하게 남은 학교 내 금송입니다.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그 학부모의 의견과 운영위원회 의견을 들여가지고 공론을 일단 시켜보겠습니다. 경남의 한 고등학교 교가 악보. 친일 의혹이 있는 작사가와 작곡가가 만든 교가를 학생들은 그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친일 인사의 교가를 사용하는 도내 학교는 19곳입니다. 한 초등학교는 과거 일본인 교장의 사진을 철거해 역사관 창고에 보관 중인데 이처럼 사진을 내걸지도 버리지도 못하는 곳이 13개 학교에 67명에 달합니다. 경남교육청은 3.1운동 100년이 된 지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선 학교에 일제 잔재 청산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십 년 된 교목을 없애고 교가를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교의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경남의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교육감, 학교장의 책무안을 담았고요. 경상남도 교육청 일제 잔재 청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이와 같은 것을 담고 지난해 제정된 경상남도 일제 잔재 청산 조례안은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정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 조례안은 포함하지 않아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들은 3.1운동 102주년을 맞아서 입장문을 내고 학교의 교기와 교가, 교목 등 학교 현장에 남아있는 일제 잔재 청산에 나설 것이며 국외 문화재 환수를 위한 조례 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과 함께 일제 잔재로 116년의 역사가 이어져 온 창원시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도청 대강당에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보훈단체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김경수 도지사는 기념사를 통해서 일본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 독립 없이는 대한민국은 진정한 독립국가가 될 수 없다면서 우리의 힘과 기술로 완전한 경제 독립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이른바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살찐 초등학생들 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살이 다 나중에는 키로 간다면서 별 문제 없다고 놔두기도 하는데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와 비만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성인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한 태권도 학원. 초등학생들이 음악에 맞춰 태권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태권도뿐만 아니라 유산소 운동을 대신할 수 있는 실내 운동도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야외 활동이 줄면서 이렇게라도 운동을 하려는 아이들이 늘어 이 학원의 경우 1년 전보다 원생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너무 단기간에 애들이 많이 찌다 보니까 그게 좀 걱정되셔가지고 다시 온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과체중 학생이 27.7%로 3.2%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난해 학교 등교일 수가 극히 적어 급식에서 제공하는 건강식단을 섭취하지 못한 데다 학생들이 이용하는 놀이터는 폐쇄되고 야외 활동은 줄었기 때문입니다. 소아 비만은 체중 증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을 불러와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소아 때 조절이 되지 않으면 성인 비만으로 연결이 되고 비만에 있었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몸속에 여러 가지 대사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발생이 되고 적정한 체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채소 섭취를 늘리는 등 식습관을 개선하고 매일 적정 시간을 운동하도록 가족 모두가 도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정석입니다. 함께 극복합시다 순서입니다. 지난해 마스크 대란 이후에 김해 시가 지역에서 생산한 방역 물품을 김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또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유통망을 구축을 했는데요. 지금은 어떤가 저희가 살펴보니까 참여한 방역 업체들의 매출도 늘어서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장을 이재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10월 김해의 방역 제품 생산 기업과 상공계, 김해시가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방역 제품을 지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며 이른바 지방역 플랫폼을 구축한 겁니다. 이 플랫폼에 참여했던 김해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는 넉 달 새 3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협약에 따라 김해시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와 금융기관 등에 납품한 덕분입니다. 플랫폼 구축하면은 이제 제품 코로나 관련된 제품을 좀 싸게 판매도 할 수 있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콘택트 렌즈를 생산하다 2019년 손소독제 사업에 뛰어든 이 업체는 지난해 코로나로 렌즈 매출은 줄었지만 손세정제와 소독제 매출이 10배 이상 올라 전체 매출은 소폭 늘었습니다. G방역 플랫폼을 통해서 10,000개가 넘는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손소독제나 손세정제 매출이 보통 10 정도밖에 안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60-70% 정도 손소독제나 손세정제 매출이 올라왔습니다. G방역 플랫폼에 참여하는 기업은 모두 25곳. 생산 제품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4가지로 김해시는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중입니다. 온 오프라인 판매 행사와 온라인 수출 상담회 등을 지원하여 G방역 플랫폼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기업의 협력으로 추진된 지역 방역 산업 육성이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인구 4만여 명의 하동군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인 새하동병원이 오늘부터 1년 동안 장기 휴업에 들어갑니다. 벌써 2번째 장기 휴업인데요. 응급의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3년 전 50억 원을 들여 새로 지은 새하동병원. 응급실을 갖추고 있어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하동군의 유일한 응급의료기관입니다. 하지만 개원한 지 넉 달 만에 석 달 동안 장기 휴업을 한 데 이어 오늘부터는 무려 1년이나 장기 휴업에 들어갑니다. 장기 휴업만 2번째. 의료 공백 해소와 병원 정상화를 위해 2차례 회생 절차를 밟았지만 무산됐습니다.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요. 어쩔 수 없게 불가피하게 문을 닫게 돼서 정말. 긴 시간 의료 공백으로 앞으로 응급 환자들은 진주나 광양까지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응급실이 없어져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었는데 지금 또 이런 사태가 온다면은 정말 그 애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응급실은 존재해야 된다고. 하동군은 보건소 진료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해 급한 불을 끄는 한편 민간 병원들이 야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섰지만 안전과 비용 등의 이유로 병원들이 꺼리고 있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의료진뿐만 아니라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갖춰야 되고 또 병원들이 리스크를 또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오케이가 안 돼요. 기대를 걸었던 서부경남 공공병원의 입지도 하동이 아닌 진주로 결정되면서
중장기 의료 대책도 재수립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이종세입니다. 연매출 10조 원을 넘는 대형 조선소 2곳과 10만 명이 넘는 조선 노동자가 있는 거제시에 조세와 노동 업무를 전담할 관서가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지자체가 한 목소리로 관서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한 협력업체는 세무 업무로 매번 통영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또 특히 종사하는 협력업체만 해도 수백 개가 이루고 있는데 세무서 본서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업무 처리하는 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다. 연 매출 10조 원이 넘는 대형 조선소 2곳과 10만 명이 넘는 조선 노동자가 있는 거제시지만 조세와 노동 업무를 관장하는 관서가 없습니다. 관련 정부 기관의 본서는 모두 통영에 있습니다. 인구 20만 이상 도시 가운데 세무서 대신 지서가 있는 곳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거제시가 유일합니다.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개인 납세의 절반 이상이 거제지서 몫입니다. 1인당 업무량도 본서보다 지서가 많습니다. 법인도 절반 이상이 거제에 있고 세수 규모도 통영 본서의 4배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거제시가 한적한 어촌이던 70년대 관서 체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지금은 25만 원 육박하고 또 사업체 수도 16,000개가 넘는 만큼 우리 시민들 납세 편의를 위해서 세무서 신설은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 지난 2015년 조선업 불황 이후 임금 체불과 부당 노동 행위 등 민원 발생은 거제 지역이 압도적입니다. 노동청의 지청이든 출장소든 설치를 해서 산업 안전 부분이라든지 노동자의 애로라든지 그다음에 근로 개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 제어가야 된다는 취지에서 거제시는 옥포 행정타운에 터까지 제공하겠다며 고용노동청 거제출장소 유치에 적극적입니다. 정치권과 지자체가 한복 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국세청이 거제 세무서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혀 낡은 관서 체계에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오늘 경남에는 지리산 70mm를 비롯해 남해 64.5, 진주 33, 창원 27.7mm 등 20에서 70mm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통영과 거제에는 오후 6시 30분부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창원기상대는 내일 오후까지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스데스크 경남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